틈틈이와 함께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서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표면적인 숫자는 월가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반응은 아주 차가웠죠. 네, 맞아요.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실적표를 받아들고도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 시장이 혹시 놓치고 있는 진짜 신호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서클이 직접 공개한 10-Q 보고서, 그리고 컨퍼런스 콜 녹취록 전문, 여기에 JP모건이나 니덤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따끈따끈한 분석 보고서들까지. 아, 자료들을 전부 다요? 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경영진의 전략, 그리고 월가의 속내, 이걸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지금 서클이라는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 뒤에 가려진 장기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숫자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3분기 실적,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정말 매출이 7억 4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증가했습니다. 66%요? 와. 네, 시장 예상치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였죠. 다들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만 쳐다보고 있을 때 서클은 조용히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어디서 왔고 이게 계속될 수 있냐는 거겠죠? 순이익은 어땠습니까? 지난 분기에 IPO 비용 때문에 적자였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순이익이 2억 1,4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 작년 3분기 순이익이 7,100만 달러였으니까 이익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지난 2분기에 그 4억 8,200만 달러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한 분기 만에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그것도 아주 인상적인 규모로 돌아섰군요. 이 강력한 성장의 엔진은 역시 USDC였겠죠? 맞습니다. 서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USDC의 성장이 폭발적이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USDC 유통량이 73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게 1년 만에 108%가 늘어난 겁니다. 잠깐만요. 108%요? 같은 기간에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률이 59%였잖아요. 시장이 큰 거보다 거의 2배 속도로 달렸다는 건데 이건 그냥 경쟁사 파이를 뺏어오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변화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유럽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 그 미카라고 하죠. 아, 네네. 미카 법안. 그게 시행되면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쟁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테더가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빈자리를 규제 친화적인 USDC가 빠르게 흡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단순히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규제라는 외부 환경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다. 근데 단순히 보유량만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USDC를 얼마나 활발하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온체인 거래량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동안 블록체인상에서 USDC가 오고 간 총 금액이 무려 9.6조 달러에 달합니다. 9.6조요? 네, 작년 대비 580%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580%? 이건 사람들이 USDC를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결제, 송금, 디파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달러로서의 기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야,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자, 그럼 이제 수익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매출이 늘고 사용량이 폭증해도 결국 회사에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RLDC 마진이었습니다. 39.5%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RLDC 마진은 서클의 핵심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간단히 말해 매출에서 코인베이스 같은 유통 파트너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뺀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남는 돈의 비율? 네, 39.5%라는 수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작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고 더 중요한 건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4분기에는 신규 파트너십 확대로 마진이 약간 더 줄어들 수 있다.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시장이 우려했던 게 성장세는 좋은데 돈 버는 능력은 약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 그렇죠. 그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셈이죠. 이 마진 압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건강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수익성 악화의 신호탄일까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니덤증권 보고서를 보면요. 단기적인 마진 축소는 브렉스나 독일 증권거래소 같은 새로운 대형 파트너들의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지금 당장 마진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USDC의 채택을 늘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숫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성과를 보여주죠. 하지만 월과는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CEO 제레미 알레어는 이 숫자를 발판 삼아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크라는 어찌 보면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네, 제레미 알레어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경제 운영 체제, 즉 이코노믹 OS를 만들고 있다고요. 경제 운영 체제. 그리고 그 운영 체제의 핵심이 바로 작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아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 테스트넷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걸 이번 분기 가장 큰 성과로 꼽았죠. 와, 경제 운영 체제라니 마치 금융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구글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그 핵심이라는 아크,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 전용 고속도로라는 비유를 쓰던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이 온갖 종류의 차들이 뒤섞여 달리는 일반 국도라면요. 아크는 오직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자금이체라는 특수 목적 촬영만을 위해 설계된 초고속 전용 도로인 셈이죠. 아, 기관 전용. 네, 속도, 보안,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 준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들이 안심하고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옮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융 전용 고속도로라는 비유는 좋은데 근데 고속도로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미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도로가 있고 솔라나 같은 신흥 강자도 있는데 기관들이 굳이 서클의 아크라는 새로운 도로를 이용해야 할 이유, 즉 경쟁 우위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서클의 가장 큰 승부수입니다. 아크의 경쟁 우위는 기술적 성능이 아니라 신뢰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넷 참여 파트너 명단에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어떤 곳들이 있었죠? 블랙록, 마스터카드, 비자, HSBC,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와, 이름만 들어도 네, 전 세계 금융과 기술을 움직이는 100개가 넘는 거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테스트 참여자가 아니라 아크라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가장 먼저 화물을 실어 나를 잠재 고객들인 거죠. 2020년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쟁쟁한 이름들이네요. 아크가 미래의 핵심 동력이라면 현재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은 역시 파트너십이겠죠? 이번 분기에 눈에 띄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기업 카드 전문 핀테크인 브렉스, 그리고 독일 증권거래소 그룹, 남미 최대 은행인 이타오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오, 분야가 다양하네요. 네, 리건 USDC의 사용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서 기업 금융, 전통 증권 시장, 심지어 신흥국 시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아크 외에 또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언급된 게 USC의 성장이었습니다. USC, 이건 뭔가요? USC는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TMF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주는 MMF 상품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만든 겁니다. 아, 이자 주는 디지털 자산? 네,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달러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기관들이 유효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USYC가 200%나 성장했다는 건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아직 USDC의 73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구색 맞추기 아닌가요? 규모는 작지만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USYC는 기관 투자자들을 서클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미끼 상품 또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관문이요? 네, 현금을 서클의 USYC로 바꿔두면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 USYC를 담보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결제에 사용하는 등 서클의 다른 서비스로 쉽게 넘어올 수 있거든요.
기관들이 서클의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락인 효과의 시작점인 셈이죠. 이번에 규모가 200% 이상 성장했다는 건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특히 이 분야는 규제라는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규제 환경이 서클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법지대 같던 시장에 법과 질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그토록 싫어하는 규제가 역설적으로 서클에게는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군요. 처음부터 법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규칙이 생기니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서클은 창업 초기부터 규제 우선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들고 사업 확장 속도가 더딜지라도 제도권 금융과 함께 가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거죠. 그 전략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경쟁사 테더가 퇴출당하는 동안 USDC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죠. 이건 서클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한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해보면 압도적인 실적 성장, 아크라는 거대한 미래 비전, 그리고 규제를 기회로 만드는 영리한 전략까지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가득한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주가는 하락했을까요? 월가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4분기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투자은행들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거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들을 내세우고 있나요? JP모건의 분석이 궁금하네요. JP모건의 케네스 워딩턴은 아크의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막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발표된 새로운 파트너십들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기적인 마진보다 아크라는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치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캐나코드 제뉴이티의 조셉 바피 애널리스트는 서클이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더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투자용 자산으로만 생각하지만 월가는 서클이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브렉스와의 협력을 통한 기업 자금 관리, 이타로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송금 시장 진출 등 실물 경제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단순히 기존 시장의 파일을 먹는 걸 넘어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마진 축소에 놀라 주식을 풀었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성장을 위한 투자로 해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클의 비전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군요. 규제 강화는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호재로, 마진 축소는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투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와 장기적인 시그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의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미래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위한 발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클의 3분기 실적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왜 하락했는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와 월가의 장기적인 기대가 충돌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째, USDC가 경쟁사를 압도하며 시장 지배력을 치우고 있다. 둘째, 아크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 기관 금융시장이라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셋째, 역설적으로 규제가 서클의 가장 강력한 해자, 즉 방어벽이 되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서클은 스스로를 인터넷 금융의 OS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서클이 발표하는 수많은 소식들 속에서 이들이 정말 금융계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운영체제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잘 나가는 금융 앱에 머무를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신호가 아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숫자를 넘어서 그들이 실제로 아크 위에서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USDC의 사용처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기본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틈틈이와 함께 알아본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